네, 이번 주 놓치면 안 되는 일정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으로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금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동 나비엔이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증가한 1,83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0% 증가한 12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경동 나비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11%, 영업이익은 60% 늘어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생방송으로 새빨간 종목들 이슈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10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클라우드 테마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도 10%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9위에는 YBM넷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교육당국이 등교 연기 여부를 논의한다는 소식에 교육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은 20% 넘는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8위에는 상한가를 기록한 상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그래핀 테마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위의 빅텍은 2%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6위의 SK바이오랜드는 오늘 10%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5위에는 한화솔루션, 4위는 현대차, 3위는 아난티, 2위는 유한양행, 1위 유비케어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5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 그동안 일본 기업이 독점으로 공급해왔던 화학 소재 자일릴렌 다이소시아네이트, 즉 XDI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부터 전남 여수 사업장에서 이 고순도 XDI 산업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그러한 소식으로 오늘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요, 전문가님. 저는 고를 들어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저도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 가면서 토론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에 대한 의견입니다. 14,000원대 기다려봅니다. 며칠이면 내려올 듯? 호재인 줄 알고 17층에 거주해버렸는데 저 망한 건가요? 애널리스트가 재료 소멸이라고 사지 말란다. 이건 매수 신호다라고 다양하게 또 의견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이죠. 홀님께서 올려주신 것부터 볼게요. 14,000원대를 기다려본다. 며칠이면 내려올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아직은 노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요. 오늘 물론 좀 힘이 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15,000원대 조금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14,500원에서 5,000원 사이 지지대를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14,500원부터 15,000대 지지대를 생각을 하셔야겠다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 볼게요. YJ님께서요. 호재인 줄 알고 17층에 거주해버렸는데 저 망한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같이 고를 외쳤으니까 이 종목이 17층까지는 어떻게 좀 무난하게 올라갈까요, 전문가님? 네, 이게 생각보다 고층 아파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 19층 정도, 2층 더 올리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래요? 네, 19층 정도 모멘텀인데 사실은 이제 과거에 좀 오래 기다렸던 누군가가 있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이 좀 나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시 한번 원위치로 상승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고층 아파트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셨으니까요. 17층 거주하신 우리 투자자님도 조금 안심을 하시고 앞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게시글 볼게요. VIOL님께서요. 애널리스트가 재료 소멸이라고 사지 말라고 해서 매수 신호다라고 이제 거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분들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이거 좀 뼈아픈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애널리스트 분들도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눌림이 나오는 건 맞고요. 조금 더 눌림 이후에는 네. 다시 턴어라운드 기대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눌리고 다시 또 올라가는 것 기대하셔도 괜찮다 설명하셨습니다. 자, 바로 4위의 종목 볼게요. 현대차입니다. 오늘
오늘은 강부하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IT 개발 업무를 비대면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 외에는 오늘 사실 특별한 공시는 없는데요. 조만간 현대차가 최근에 10만 원대에 찍고 조금 내려와서 지지부진하잖아요, 요즘.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 고 하겠습니다. 고요. 알겠습니다.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97,500원 올까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나? 점점점. 금요일도 오늘도 기아차 상승 반도 못 따라가네. 마지막 탈출 기회. 파란색으로 수직 낙하하면 우울증 조심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MJ님께서 97,500원 올까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나라고 하셨는데 내년까지 기다릴 정도의 가격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저도 깊이 공감하는 게 예. 지금 현대차는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올해는 그래도 12만 원 언저리까지는 가 있지 않을까 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네. 지금 막 바닥에서 올라갔고요. 이게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중간값을 보시면 한 12만 원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잘 극복할 거라 보고 있고 중간값, 즉 매집값 기준으로 12만 원까지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까지 보시면 11만 원까지는 보셔도 좋다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 볼게요. 리사님께서 금요일도 오늘도 기아차 상승 반도 못 따라가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이제 그건 것 같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들이 좋아인데 네. 아들이 조금 더 가볍게는 할 것 같습니다. 어. 자회사가 이제 기아차인데요. 그래요. 기아차가 좀 모델링이 좀 예쁘게 나와서 요즘에 트렌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아차가 상승하면 또 엄마도 기쁘겠죠. 네. 현대차도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와 아들 모자 관계라 생각하시고 그래도 같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 볼게요. CL님께서 마지막 탈출 기회다? 파란색으로 수직 낙하하면 우울증 조심해라 라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주셨는데요. 탈출 기회는 아니죠, 전문가님? 네, 탈출 기회는 아니고요. 예. 오히려 9만 원 이하는 항상 매수 기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는 자리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9만 원 이하는 탈출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3위 종목 볼게요. 아난티입니다. 아난티 최근에 12,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은 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문가님 자세한 내용을 듣기 전에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저는 일단 스탑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럼 저도 스탑 가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같이 스탑 들면서 아난티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입니다. 매도 물약 끝내준다. 외인이랑 기관 나가네. 11,650원에 물렸습니다. 오후에 더 나빠질 것 같아서 손절 준비 중. 11,500원 아래로 빨리 매수해라. 고민하는 순간 끝이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성님께서 매도 물량 끝내준다. 외국이나 기관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외인 기관이 다 빠져나가고 있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 좀 매도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일자에 들어왔던 네. 매도 금액에 대해서는 매수 금액 대비 그렇게 크진 않고요. 어. 그다음에 또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은 외인이랑 기관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은 오늘 이제 사실은 주말자에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그 소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트럼프와 또 우리나라와의 또 관계 개선이 북한과도 이어질 수 있고 또 중국과 또 북한이 코로나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다 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네. 이 명언이 오늘은 이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다 지금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은 저도 접근 구간이 아닌 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60일선 언저리 내려올 때 접근하시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올라와줬기 때문에 61선 근처로 내려오면 그때는 또 새로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 볼게요. ANOT님께서요. 11,650원에 물렸다. 오후에 더 나빠질 것 같아서 손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11,400원대쯤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손절을 하는 게 맞을까요? 손절단 잡으면 2% 정도일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쨌든 간 빠른 종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만약에 가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는 종목 교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손실폭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요. 더 빠른 수익을 원하신다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권유해드렸습니다.
오셨습니다. 마지막 게시글 볼게요. 토다님께서요. 11,500원 아래로 빨리 매수해라. 고민하는 순간 끝이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조금 더 하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매매보다는 주식은 약간은 좀 더 기다림의 미학이다라는 얘기 드리는데요. 예. 조금 더 눌림 자리에서 공략하신다면 더 큰 수익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1선 근처로 오면 그때가 좀 적당한 매수의 타이밍이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3위 아난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곧바로 2위 유한양행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였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82%나 급감을 했고 매출도 약 9% 줄었지만요. 향후에 2,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장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 저는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대로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고를 들어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반대로 가겠습니다. 스탑 그래요?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 의견인데 자, 일단 토론방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입니다. 다들 그냥 조용히 있어. 어차피 천천히 간다. 55층 사람인데요. 30일 기다리면 되나요? 한마디만 할게요. 이번 주 58,000원 찍는다라고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히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다들 그냥 조용히 있어라. 천천히 간다라고 하셨는데요. 좀 천천히 가는 좀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스탑일까요, 전문가님은? 사실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안티프라민이라고 해서 네. 좀 익숙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무상증자를 해서 주식수가 늘어났고요. 네. 거기다 또 하나가 액면 분할까지 했습니다. 액면 분할해서 주식수가 또 늘어났습니다. 물론 유통 물량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윗꼬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같은 경우 정고 자리에서 좀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또 접근하신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도를 하고 재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 게시글 볼게요. 마니님께서요. 55층 사람이다. 30일 기다리면 되나요?라고 하셨는데 일단 지금은 거의 뭐 52층 정도 있는 것 같고요. 30일 기다리면 되나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전문가님? 3층 차이는 떨어지면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손절을 쉽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위 상황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 54층 정도에서는 좀 정리하셨다가 다시 접근하시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54층, 54,000원대 정도에서는 좀 정리를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접근을 하자.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내려오면 그때 접근을 하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다음 게시글 볼까요? DLXX님께서 한마디만 할게요. 이번 주 58,000원 찍는다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58,000원? 전문가님 생각으로는 좀 무리겠네요, 그러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고 자리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확단보다는 대응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유한 양행 살펴보셨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1위 종목, 오늘 좀 스피드하네요. 바로 볼게요. 유비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주 최고가를 이 종목도 역시나 경신을 했습니다. 원격 의료의 대장주라고도 불리는 종목이죠. 쉼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서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바뀌었습니다. 고래 들어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은요? 저도 고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같이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케어에 대한 의견입니다. 반전은 없다. 상한가로 달려갈 거다. 이런 11,650원의 매수 물렸다. 점점점 장난이 심하다. 다들 단타 조심. 이상 요즘 힘들어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진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반전은 없다. 상한가로 달려갈 거다라고 아주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반전 없다 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네, 상한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상승단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한가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상승세는 상승 추세는 이어갈 거다라고 하셨고요. 다음 분 볼까요? 무크님께서요. 11,600원의 매수 물렸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또 차트를 통해서 약간 상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분은? 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차트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넘어가서 최근에 한 2달 동안 상승률이 가장 컸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상승하게 된 부분 중에 하나 녹십자 헬스케어가 이제 최대 주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핫합니다. 근데 청산가치 대비는 아직까지는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청산가치가 BPS가 2,500원 단위라고 하면 8배인 한 16,000원에서 8,000원이 적정가라고 보는데 지지저항 생각했을 때는 한 14,00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4,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가능하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1위 종목 살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전문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핫한 관심주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관심 두고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차트바닥 급등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승일이라는 종목이 딱 보이더라고요. 승일? 네. 승일하게 되면은 익숙한 게 이제 국민연료, 썬연료 하는 그 업체 그룹의 한 그룹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기에는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어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분사 시스템이나 소독제 시스템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핫한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코로나19 된 부분들은 또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더 수요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번 여름에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있는데 모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모기가 아마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 에프킬라 통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에프킬라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또 중국에서 메뚜기 떼 들어오고 있잖아요. 메뚜기가요? 네, 우리나라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해충 이야기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해충 관련된 소독제 이슈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중요한 건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지 말자가 기존 모멘텀인데 승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0.5 이하, 청산가치 대비 2분의 1값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언제 가격적으로 보실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승일 보시게 되면 차트가 이제 바닥인데 61선 올라오면서 오늘 좀 갭을 떴습니다. 크게 부담 없는 갭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봉을 보게 되면은 월봉을 보게 되면은 고가 대비 지금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00원 이하, 9,500원 이하는 매수 가능 포지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000원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주명 전문가의 핫한 관심주 승일입니다. 이 소독제와 에어졸 제품을 생산하면서 코로나 관련주로도 묶여있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고요. 이외에도 이제 여름이 막 시작이 됐잖아요. 이 모기 살충제 같은 제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 수혜주로서도 톡톡히 활약을 할 것이다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PBR 관련주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릴게요. 매수가는 9,500원 이하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관심주에 등록을 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가의 오늘 종목에 대한 의견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오늘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다시 보기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